돈에 대한 예의를 차리지도 않고 돈을 네. 가지고서 네. 내가 돈을 잘 알고 있다. 돈을 갖다가 네. 이용할 수 있는 투자법을 네. 잘 알고 있다. 아, 그럼 천만에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서점에서 이 책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 이 책의 저자님을 모시고 오늘 또 돈워리, 돈에 대한 걱정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영 작가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2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직장을 그만두고 갑자기 책을 써서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저 책 덕분에 네. 지금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로 살아가고 있는 정선영입니다. 원래는 작가님이시기 전에 예. 회사를 다니셨고 예. 롯데마트에서 예, 그렇습니다. 임원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회사만 몇 년을 다니셨어요? 25년. 25년. 그래서 이제 상무님까지 하시고 예. 나오셨는데 예.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사실 자산이 지금 좀 50억 정도 예. 되셔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모신 이유는 회사 생활에서도 임원이시니까 성공을 하셨고 예. 거기서 자산도 이제 투자도 잘 하셨고 예. 그 다음에 나오셔서 이제 제2의 뭐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셔서 그렇죠. 좀 좋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이끌어 주시면 제가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부터 여쭤봐야 예. 될 것 같아요. 근로소득자로 예. 성공을 하셨으니까 예. 이 평범한 이제 뭐 월급 받는 그냥 예. 월급쟁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 월급쟁이들이 부자가 되는 어떤 그런 방법이라는 게 예. 뭘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흔히 얘기하는 뭐 황금 열쇠가 있느냐 네, 그런 그렇죠. 뭐 질문이시죠. 비밀의 키가 있느냐? 예. 보통 사람들은 공짜 점심 같은 행운이 네. 부자로 가는 길이 될 거다. 아, 아니면 왕이 걷는 길처럼 지름길이 있어서 그 길을 갔을 때 네네. 실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그 길에 있는 게 아니고요. 부자가 가는 길들은 굉장히 지루한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견뎌야지 그게 가능한 길인데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좀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은 그걸 갖다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이 예.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보통은 내가 어떤 비법을 몰라서 부자가 안 된다. 예. 어떤 부자들이 뭔가를 알고 있는데 나한테 안 알려줘서 예. 못한다.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예. 사실은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살아온 걸 갖다 돌이켜서 보면은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조급증을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조급증을 버리고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힘, 이게 네. 부자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예. 댓글도 보통 달리는 것들을 예. 보면은 부자가 되겠다는 거를 이렇게 천천히 하겠다는 마음을 솔직히 못 가지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도 예. 너무 조급함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음. 부자 됐다, 뭐 네. 갑자기 뭐 몇백만 원으로 몇십억을 벌었다 이런 분들이 막 나타나서 네. 영상도 찍고 막 네. 하시면 네. 내가 지금 뭔가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이거 아마 찰리 채플린인가 그분이 얘기했던 건데 음. 인생은 네.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네.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네. 저는 이 말을 좀 바꿔서 네. 인생을 길게 보면 희극인데 짧게 보면 비극이다. 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 조급증이라는 건 네네. 인생을 짧게 보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아, 네. 저를 놓고 보면 1997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을 당시에 그때 IMF였어요. IMF 때 결혼하신 거예요? 네, IMF 때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처참한 생활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럼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22년이 지나서 2020년에 50억 자산가 됐잖아요. 네네. 그럼 50억 자산을 놓고 보면 22년이라는 직장 생활이 네. 그때 IMF 때와 다르게 길게 봤을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네. 이렇게 짧은 순간에 그것도 네. 순간의 비교니까 아, 그런 시선들을 갖다가 벗어나서 좀 길게 모든 걸 보고 그걸 네. 견디겠다는 생각만 있다 그러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길게 본다는 거는 뭐 말은 쉬운데 예. 실질적으로 길게 보게 되는 어떤 예. 그런 행위랄까? 이런 거는 어떤 뭐가 있을까요? 거의 20년을 저축해서 6억을 벌어서 이 6억을 가지고서 사실은 투자해서 50억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억을 버는 가정들이 네. 그 가정이 20년이에요. 네. 20년간 예. 6억을 모았다. 예. 그러니까 1997년도에 결혼해가지고 네. 그 결혼했을 당시에 나는 10년에 2억이라는 종잣돈을 모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네.
그래서 그 종잣돈을 모은 것들이 학교에서 매월 200만 원씩을 네. 저축하겠다. 네. 월급의 거의 한 80% 가까이를 갖다 네. 저축했는데 네. 그 과정들을 갖다가 지루하게 견뎌가면서 해서 10년 동안 2억을 모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을 견디고 나니까 월급이 좀 올라서 그 5년 동안에는 2억을 모을 수 있었고요. 네. 그 뒤에는 아주 수월하게 5년 동안에 2억을 모았어요. 그래서 20년 동안에 6억을 모은 거예요. 이 6억이 사실은 투자가 돼서 투자를 종잣돈이 돼서 사실은 여기까지 올라온 거니까. 그래서 20년을 견디겠다는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 네. 저는 뭐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목표를 세우는 걸 뭐 3년, 2년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단위로 길게 최소 보면 5년? 최소 5년. 10년 이 정도로. 근데 그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네, 하루도 견디기. 하루도 견디기. 요게 쉽지가 않아서 문제죠. 근데 저도 네. 동일한 경험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삼성 그 취업해서 저는 90% 저축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건설사의 현장에 있어가지고 숙소도 주고 옷도 작업복 다 주고 신발도 주고 속옷만 사면 됐거든요. 그래서 막 90%씩 저축을 했었는데 결혼하고도 한 70%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그렇게 해서 돈이 모이니까 그게 이제 불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그래서 제가 시간을 견디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그 시간을 견딘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모든 사람이 그쪽을 선택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누구나 욕망에 의해서 살고 싶어 하지 지금의 욕망을 갖다가 뒤로 유보하고 현재 상태를 견디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젊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블루오션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서 그러니까 10년간 2억을 모으겠다고 하신 다음에 바로 투자를 하신 거는 아니고 그러면은 초기에는 좀 무주택의 생활을 좀 하셨어요? 97년도에 그 전세 2,500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시작을 했고요. 전세 저번에 반지하에 시작하면서 그 안에 있는 가정용품들 이런 부분들은 카드로 그냥 해가지고 그 부채까지 합하면 최초에 이제 3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 3천만 원을 가지고 목표를 아내가 10년 안에 2억을 모으자. 2억을 모아서 가장 안전한 투자 자산인 아파트를 사자. 이 계획을 결혼하고 얼마 안 됐는데 술 취해가지고 들어온 남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2억을 모아서 1억 8천 대출 받아가지고 3억 8천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럼 10년 차에 처음으로 집을 사셔서 실거주로 들어가신 아파트.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2007년부터인데 2007년부터는 제 월급도 많이 올라고 그래서 5년 만에 다시 또 2억을 모으더니 전세 자금 끼고 5억짜리 2억 사시고 진짜 와이프 사모님께 사시고 그러더니 또 5년 만에 2억을 또 모으더니 다시 또 5억짜리 또 사시고 재건축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 때는 뭐 3억 8천 5억 해서 14억 정도 이 정도로 해서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 이 아파트가 이렇게 상상이 막히겠어요. 정말 먼저. 그래서 이렇게 자산이 되셨구나. 그러면 그렇게 하신 거는 뭐 어찌 보면 또 대기업이었고 또 나름 또 임원으로 쭉 가시면서 소득이 또 받쳐주셔서 그렇게 된 것도 있는데 요즘 이제 일반 이제 20, 30대 분들은 대기업 취업도 사실 좀 힘들어진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근데 이제 월급 자체가 되게 적어서 저축액도 적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70%를 해도 뭐 100 몇십만 원이신 분들도 많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당장 막 집값은 막 올라가고 뭐 코인은 막 몇 배가 뛰고 뭐 주식도 몇 배가 뛰는데 내가 여기서 저축하는 게 뒤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에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투자를 해도 그러니까 위험도를 갖다 감안하지 않는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건 원금까지 손실을 보잖아요. 기본적인 그 종잣돈이 모여졌을 때 사실은 그 돈을 가지고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기는 거고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돈을 모으는 거에 집중하는 게 그게 대한 돈에 대한 저는 예의라고 표현하는데 돈에 대한 예의? 돈에 대한 예의를 차리지도 않고 돈을 가지고서 내가 돈을 잘 알고 있다. 돈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투자법을 잘 알고 있다. 그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족을 조금 뒤로 유보시키면서 모아가야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축은 처음에 시작할 땐 저축으로 시작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저축을 해서 조금씩 쌓아가서 종잣돈까지 마련되고 나면 네. 그 이후에는 내가 선택지가 많아져 이제. 네. 그 전까지 선택지는 없다고 보면 돼요. 네. 근데 그 전까지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주식 코인 막 주식 코인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 그건 선택지가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도 소수 있지만 예. 대다수가 안 되는 길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100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서 한다는 건 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최소한 90%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서 해야지 되는 거지. 100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서.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은 그 부익남께도 잘 아시겠지만 네. 주변에서 주식 가지고 부자 된 사람 봤어요? 뭐, 못 봤죠, 뭐. 네. 전에 들었지 전에 들었지. 제 앞에는 없어요. 직접 물어 부자 됐죠. 근데 부동산 가지고 부자 된 사람 그건 봤어요? 많죠. 그런 사람은 많아요. 네, 대표적인 저도 있죠. 네. 저 주변에도 많아요. 네네. 근데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그러면 부동산의 문제는 뭐냐면 투자 금액이 커야 돼요. 종잣돈이 커야 돼요. 엄청 커야 돼요. 네. 지금 자산 가치가 너무 뛰어가지고 네. 우리 때는 2억이었는데 지금은 최소 3억이어야 될 거예요. 3억도 여기 서울권이 아니라 네. 저기 경기도가 내려가야지 될 거고. 근데 저는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투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90% 확률이 있으니까. 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네. 생각하냐면 네. 3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300만 원을 100배 튀겨가지고 3억을 빨리 만들자. 그래서 코인으로 100배 튀긴 다음에 이걸로 부동산 간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네. 소수는 또 성공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또 옆부서 김대리가 성공해서 퇴사하는 거예요. 네. 그걸 보니까 네. 나도 해야 되겠다라고 네. 했다가 다 날리는 분들이 많은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다 조급함. 아까 네. 말씀하셨던 그런 거에 시작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화와 현실을 착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불하는 거는 높은 곳에 있어요. 네.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에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근데 떨어지는 건 중력 때문에 한 방에 훅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서 올라가야 되는 네. 건데. 부의 계단은 조심해서 올라가야 되는 계단이에요. 근데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 표현도 안 돼 있잖아요. 네. 시작과 끝이 있는 네. 아까 말한 연출된 네. 세상이잖아요. 네. 네. 근데 현실은 시작과 끝이 없이 그냥 맥락도 없는 사건들이 그 시간대로 서술되어져 나가는 그런 형태의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화 같은 일들이 현실 속에서 벌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서 네. 그런 투자를 한다. 그러면 확률이 아까 말한 1%밖에 안 되겠죠. 너무 무책임한 그 기성세대의 말처럼 들릴 수 있는 네. 얘기인데 네. 당신은 시대가 좋아서 대기업에 취직했고 당신은 시대가 좋아서 좋은 마누라하고 얻어서 반지하에서 시작하는 게 오히려 잘 된 거고. 올라갔구나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네. 그 모든 바탕은 네. 사실 견디는 힘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대기업에서 예. 임원까지 하셨으니까 예. 직장 생활 하시면서 힘든 경우들도 많으셨겠죠. 보통 뭐 369로 뭐 슬럼프 온다 막 이런 얘기들 예. 많이 하는데 예. 어떠셨어요? 어떤 그 직장 생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에브리데이가 슬럼프죠. 아시면서 그러세요? 하루하루 에브리데이가 슬럼프잖아요. 근데 작가님은 뭐 다행스럽게도 예. 이 아까 대표이사 예, 예. 케이스 쪽으로 가고 계셨었잖아요. 어쨌든 이 라인이 어쨌든 승진 코스로 가셔서 임원이 되셨잖아요.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 아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임원이라는 거는 사실 회사원들에게 예. 약간 장군 별을 다는 건데 예. 뭐 지금 회사원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 임원을 달 수 아니 있는. 부인남께서는 네. 임원을 못 해보셔가지고 막 네. 대단하게 말아보는데 네. 사실 별거 없어요. 그러면- 회사 할 때는 진짜 저 올인했어요. 아. 일주일에 하루도 못 쉰 적도 많아요. 일주일에 하루도 못 쉰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네. 일주일에 하루도 못 쉬고 일한 적이 많아요. 그렇게 해야. 예, 직장은 네. 임원까지 올려준다는 건 네. 자기 시간과 네. 자기의 마음을 네. 다 바치지 않고서 거기까지 네. 가기 불가능해요. 아. 그렇게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과 네. 가정의 행복을 갖다가 병행하고 싶다. 네. 이런 사람들은 직장 네. 못 다녀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 그런 걸 또 원하는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가능한 건데 현실 속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영화에서는 예. 어렵다. 한국은 로맨스가 아니라 약간 호러죠. 약간 예, 호러 그렇죠. 영화예요. 이쪽은. 저는 사실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도 사실 못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검정고시대에서 네. 대학을 가서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니까 이제 대학만 들어가 나면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은 그렇게 아. 어렵지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부의 사다리 마지막 끝을 잡고 올라오는 네.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때는 대학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죠. 네, 그때 대학 네.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학을 들어가서 그래서 직장을 들어갔기 때문에 네. 저는 직장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모든 걸 배울 수 있는 돈 받고 배울 수 있는 학교 같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이런 돈을 버는 원리도 사실은 직장에서 네. 제가 배운 거니까 돈을 네. 버는 원리도 배웠고 사람 사이 관계도 배웠고 그리고 뭐 직장에서 보면 매월 월급 주잖아요. 월급도 주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는 게 있잖아요. 명함. 네. 명함도 주고 그렇죠. 그리고 결혼에 도움도 되고 큰 거기를 도움이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 형성되고 네네. 이 세 가지 큰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직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직장이 어디로 가야 될 그러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그런 공간이 아니라 네. 내가 배울 수 있는 나한테 월급도 주고 명함도 주고 네. 그리고 인맥까지 주는 고마운 데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게 견딜 수 있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끝까지 다니라라고 말을 하고 싶으세요? 25년, 막 30년 다니라. 그건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전 45 정도? 이 정도까지. 45 정도? 왜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린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 생애 주기를 한번 따져보면은 그게 네. 답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한 25가지 배우는 시기잖아요. 네네. 배우는 시기고, 25부터 직장에 들어가면은 돈을 버는 시기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20년을 하게 되면 한 45에서부터 네. 나머지는 사실은 사업을 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45세 넘어서부터는 사업을 해야 된다. 사업을 하는 시기고, 네. 그렇게 해서 한 20년에서 65세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본이 돈을 벌을 수 있게 네. 삶을 살아가는 게 이 생애 주기로 보면 가장 완벽한 경제 흐름의 사이클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 사이클상으로 보면은 사실은 45가지, 네.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데는 돈을 받고 다니는 학교라는 생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을 배워서 네. 45세 나와서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45세 정도, 그러니까 직장 네. 생활 한 15년, 20년 하면은 네. 아까 말씀하신 네. 돈 주고 가르쳐주는 학교로서의 기능은 끝이다. 예. 지금 사회 구조가 점점 네.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내 삶을 이 사회 구조 내에서 평생 직장이 아닌 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게 자기 구조를 갖추지 못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자기 삶이 불행해지잖아요. 네네. 직장이 지금 남아가지고 어거지로 직책도 없이 있는 사람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네. 뭐 그런 분들이 많긴 하지만, 네. 네. 그렇죠. 행복하진 않을 삶이에요.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자들한테 네. 당신의 미래가 끝까지 남아가지고 네. 이렇게 직책도 없이 지내는 네. 지금 아마 선배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겠죠. 네. 그 사람이 자기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네. 직장 생활을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이 아마 젊은 세대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사실은 네. 45가지 정도는 하고 네. 그리고 그때 나와서 사업 가로에 전환을 해나가는 게 저는 그 한 개인의 경제 주기상으로 맞다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축을 몇 % 정도 해야 될까? 이런 것도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네. 예전에 아까 뭐 거의 80% 하셨다고 했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목돈이 생기더라. 어떠세요? 기본적인 저축을 할 때 네.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자기가 마련해야 될 종잣돈 금액이 얼마인가를 먼저 정확하게 정해야 돼요. 골을 정해야 된다? 예.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야 돼요. 저희는 2억을 정했는데 네. 어떤 사람은 3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억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목표를 정하는 게 우선이고요. 네. 그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기간을 10년 내야겠다, 5년 내야겠다. 그 기간을 정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 기간을 갖다가 잘게 쪼개서 월 단위로 네. 내가 매월 얼마씩을 저축하겠다는 올해 목표를 확정 지어줘야 돼요. 저를 놓고 기준을 놓고 보면 10년 동안에 2억을 모으겠다고 그래서 네. 매월 200만 원씩을 저축을 했어요. 제가 250만 원을 받던 네. 500만 원을 받던 그건 월급이 이제 올라가면서는 구성비가 낮아졌지만 그 네. 이전에 250만 원을 받을 때는 거의 대부분을 갖다가 다 네. 저축하는 형태가 됐겠죠. 네네네. 이런 식으로 매월 목표를 갖다가 정확하게 지켜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배수진을 쳐서 예. 절대 이거를 포기하지 않는다. 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 그러면 이제 젊은 세대 분들한테 예. 이제 돈을 모으려고 마음 먹었어요. 예. 작가님 얘기 듣고 나 이제 돈 모아야겠다. 예. 그렇지만 유혹의 손길은 엄청나게 온단 말이에요. 예. 특히 SNS, 뭐 예. 핸드폰으로 너무 많은 쇼핑 정보들도 돌아다니고 예. 상대적 박탈감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유혹이 오는데 예. 뭐 과거 경험도 괜찮으시고 아니면 뭐 예. 자녀분들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도 괜찮고 예. 그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뭐 어떤 뭐 아주 뭐 간단한 뭐 팁이라든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만 우선 안 해도 좀 괜찮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나면요. 소득이 네.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소득이 아니라 지출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소득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지출을 얼마나 관리하느냐가 네.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좀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 회사에서의 경험이 그런 거를 좀 깨닫게 된 것도 있을까요? 뭐 비용 관리?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전 어머니한테 그건 배운 것 같아요. 네. 어머니는 제가 가난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아버지는 공무원이셨는데 네. 공무원이시면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그 얘기 딱 해요. 안정적이긴 한데 네. 우리가 형제가 6명인데 아. 형제 6명인데 6명을 네. 공무원 월급으로 서울에서 키우기에는 아,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근데 어머니는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월급은 작더라도 네. 고정소득이 있어서 네.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정소득이 있기 때문에 네. 너희 6명을 키웠다. 이 얘기를 갖다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요즘 젊은 분 세대들은 소득 얘기만 해요. 네. 이걸 늘려야 된다. 네. 늘려서 많이 쓰겠다. 네. 근데 사실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네. 지출을 막지 못하면 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네. 사실은 오히려 많이 버는 게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음. 예를 들어 설명한다 그러면 로또를 당첨된 대부분의 네. 당첨자들이 길게는 10년, 음. 짧게는 5년 내에 네. 대부분 다 거지됐다고. 네. 그리고 지출 통제 안 네, 되니까. 삶에 대해서 불행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소득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네. 그 소득을 갖다가 소득 때문에 독이 돼서 자기 삶을 망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은 좀 지출 통제를 그러면 해야 된다. 네. 이거는 이제 다들 공감을 하시는데 네, 네. 조금 더 뭔가 현실적으로 이런 거부터 좀 해라. 네. 뭐가 있을까요? 제 차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제 차가 2004년식 스포티지입니다. 아, 50억 자산가신데. 네, 지금 타고 다닙니다. 네. 네. 지금 타고 다녀요. 네. 그리고 여기 올 때도 사실은 지하철 타고 왔어요. 아, 웬만하면 네. 차 안 타고 다니고. 네. 2004년. 네. 네. 바꾸고 싶으실 마음이 크실 텐데. 뭐 그런 유혹도 있었는데 네. 전 불편을 못 느껴요. 어. SNS에 사진을 올리는 게 네. 그 사진 찍기 전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서 네. 그 여행지를 가는 거고 풍경을 보는 걸까요? 네.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누군가한테 보여주게 한 걸까요? 네. 요즘엔 좀 보여주기가 좀 많죠, 아무래도. 네. 음식 건들면 혼납니다. 네. 사진 안 찍으면. 그러면 네. 저는 제 마음속에 네. 맛있는 음식 그냥 맛있는 게 즐기면 돼요. 네. 내가 누구한테 보여줄 이유 없어요. 저 이미 이거 사 먹을 돈이 있고 이거 사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내 안에 가진 게 많은데 내 주머니에 가진 게 있고 내 마음 안에 가진 게 있는데 네. 굳이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저는 지금 들으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건 이거 같아요. 그것마저도 조급증이 아닌가. 네. 부자가 되기 전에 부자처럼 보여주고 싶은 조급증이 아닌가. 모든 것이 다 조급증이네요. 네. 큰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길게 보지 않고 빨리 젊을 때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조금적이라는 건 이제 부정적인 언어니까 네. 시간을 견디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좀 바꾸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드리면 저를 비정하다고 생각하시지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네. 불공정해요. 그렇죠.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불공정하다는 걸 인정하고서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걸 인정 안 하고서 다른 왕도가 있겠지, 다른 행운이 있겠지 이런 걸 생각하고 하다가는 아까 말했던 부분들을 그러니까 바닥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타트 포인트가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 네. 네. 그리고 받아들여야죠. 최대치의 차이가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그거를 내가 따라 잡아보겠다고 하면서 조급증, 네. 시간을 못 견디고 네. 여러 가지 예, 박조건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죠. 예. 맞아요. 여기 테헤란로인데 예. 30대 초반 건물주도 예. 있거든요. 예. 절대 못 따라잡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다른 걸 네. 그러면 자꾸 위쪽을 바라보면서 네. 불공정에 대한 것들만을 자기 시선이 그쪽으로만 이렇게 몰입돼 있으면 네.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시선을 좀 넓게 보고 아 불공정 인정해. 네. 그래. 그러면 이 불공정 내에서 한 사회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뭔가 네. 이런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엄청 싫어하던데 제발 꼰대처럼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한테 얘기하던데 근데 이 얘기 해주고 싶어요. 네. 제가 살아온 동안에 보니까 불공정한 거 받아들이고 그 불공정 내에서 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아까 30년 얘기하셨는데 예. 안 와닿아요, 솔직히. 젊은 세대들한테는 안 와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2030한테 너 60 넘어서 부자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 예.
좀 답답할 수 있잖아요. 네. 조금 뭐 그런 분들한테 뭐 없을까요? 조금이라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 요즘 얘기하면 투기꾼이라고 뭐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지만 갭투자 투기꾼. 네, 투기꾼이라고 좋아하는 저는 딱 젊은 사람들한테 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자, 돈 같은 거 모아서 네. 부동산 투자죠. 그러니까 단순한 원리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직장을 얻고 네. 뭐 소득을 많이 벌면 좋겠지만 네. 못 벌더라도 지출을 최대한 네. 통제해서 네. 악착같이 모으고 네. 모을 때 남과 비교하지 말고 네. 출발선 다른 거 인정하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최대한 많은 부동산을 소유해라. 네. 키우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네. 시청자분들 중에 40, 50대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분들 중에는 이제 내 집 마련 된 분도 있고 네. 아니면 아직 내 집 마련도 아직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쫙 모아서 투자하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좀 길이 보일 텐데 약간 지금 막막한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뭐 아이도 있고 막 지출도 막 나가는데 이거를 또 막 급격하게 또 줄인다는 게 또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50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 젊은이들이 하는 것처럼 저축을 하고 돈을 모아 소득을 모아가지고 이 부분이 아니라 네. 좀 늦었지만 네.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들 이미 일자리는 네. 다시 재취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재취업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돼요. 근데 사업을 할 때 저는 한 가지만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네. 생계형 창업하면 안 돼요. 생계형 창업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자영업을 말하는데 네. 자영업 시장은 이미 포화됐기 때문에 뭐 프랜차이즈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은 권하진 않아요. 네. 권하지 않고 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투자 받아서 할 수 있는 창업들이 있어요. 투자 받아서. 국가는 네. 어차피 기업에 지원을 해서 이 네. 기업들이 활성화돼서 경제 활성화되기 위한 준비들 한 작업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제가 스마트팜을 하는 것도 내 자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를 받아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정부 투자도 받고 네. 아니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한테 받고 해서 그래서 네네. 사업을 해요. 그래서 네. 생계형 투자를 하지 말고 네. 사실 투자 받아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려고 그러면 뭘 가져야 되냐면 사업을 볼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네. 그 사업 아이템을 찾아야 되고 그 아이템에 관련된 걸 갖다가 사업 구조화할 수 있는 구조적인 그 사업 조직화 시스템을 갖다 구축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본을 받아가지고 하는 창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도 저축을 하세요? 어떻게 지금도 소득이 있으신 거에 저축하세요? 저는 50억 정도가 네. 이 정도가 자산이 이제 소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사실은 저축보다는 네. 이 50억을 가지고 소득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네. 방법에 대한 것들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뭐 마지막으로 네. 오늘 모신 이유이자 이제 뭐 마지막 한마디를 좀 해주실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현재 제로 베이스 네. 그리고 뭐 아직 뭐 회사원 이런 분들 근데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하다. 네. 내가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네. 막 걱정하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52년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네. 52년 살아오는 동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일상의 일들은 별 볼 일 없는 일들이 투성인 것 같아요.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네. 하찮고 귀찮은 일들만 일상에 그대로 널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52년을 살아다 보니까 그 하찮고 귀찮은 일들을 매일 꾸준하게 하면은 이 별 볼 일 없던 것들이 별처럼 환하게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하루하루를 견뎌가는 것들이 힘드시겠지만 그 하루하루에 별 볼 일 없는 일들을 꾸준하게 최소 10년, 길다면 20년, 30년을 그 시간을 좀 견디면 별처럼 환하게 빛날 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을 견디는 일에 조금은 마음을 기울이시고 노력을 하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정말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이게 결국에 길게 오늘 모든 걸 관통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별 볼 일 없는 일들이 쌓여서 결국에 별 볼 일 있는 일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또 하셨고 네. 성공하셨으니까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얘기 좀 잘 들으셔가지고 조금의 변화라도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선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